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고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1980년에 5.18을 가장 먼저 국내 언론으로서는 보도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당시 KBS 보도국 편집부 차장이었던 장두원 아시아투데이 주필을 만나보겠습니다. 주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됐습니다. 그날 어디 기념식에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날 기념식은 못 갔고, 네. 그 이틀 전에 광주 망월동 희생자들이 묻혀있는 국립묘지를 가서 혼자서 묵념과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아하. 네. 40년 전의 일을 회상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념에 처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80년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난 당시에 KBS 보도국의 편집부 차장으로 계셨는데 네. 당시에 그러면 그 사건을 어떻게 보도를 하게 되셨습니까? 네, 그 당시에 제가 5월 18일부터 기사는 들어왔어요. 외신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고요. 국내에서도 광주 현지에서 기자들이 내려가 가지고서 많이 기사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한 줄도 못 나갑니다. 이걸 보도하면은 처분을 나니까 우리나라에 기자가 수천 명이 있었지만은 누가 보도를 못 했어요. 네. 허가 없이 보도하면은 즉결 처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총살한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 죽으면은 이거 나갈 수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서 그러면 그날이 5월 21일이죠. 5월 21일 날 저녁 7시 저녁 7시 뉴스 최초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보안사령부 KBS 담당 소위 계엄사 요원이 권총을 차고 제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별일 없느냐고 해서 내 책상 위에 쌓여있는 외신과 내신 합쳐서 산더미까지 쌓여있었어요. 책상에. 네. 이렇게 높이 쌓여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낼 수 없겠느냐 했더니 죽고 싶으면 보도시오.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 사람이 간 뒤에 보도국장한테 가서 보도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아, 거짓말. 네. 근데 빨리 보도라고 원래 김승원 아나운서를 제가 불러서 이걸 보도하라. 이렇게 연습도 못 해보고 그냥 들어갔지. 그런 거 가지고 원고지를 주 조정실에다 얘기하고 지금부터 생방송 뉴스가 나가니까 그 20분에 관계없이 1시간이 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도를 다른 프로그램을 다 없애라.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서 뉴스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한 10분 나가니까 시청 보안사 그 검열단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나가느냐. 근데 그 당장 중지하라. 네. 중지 못 온다. 왜 못 오냐.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거 중지할 수가 없는 거다. 거의 1시간 20분 나갔어요. 뉴스가요. 그렇게 오래 나왔습니까? 그게 뭐 광주 사태 전반이 다 나간 거예요. 여신에 들어온 것이 전반이 다 나갔어요. 1시간 20분 나왔단 예, 말입니까? 1시간 20분이 나갔으니까 예. 그 당시에 데모가 일어나는 과정부터 총을 쏘니까 시민들이 총 맞고 쓰러지는 거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시 일각으로 맨발로 도망가가지고 네. 화순, 곡성, 구례, 순천 이런 데서 전부 무기고에 가서 예비군 무기 와서 무기 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광주로 올라와가지고 그 교대하는 것까지 나갔어요. 아하. 그러니까 시민들이 광주에 아무 일이 없는 줄 알다가 갑자기 그런 뉴스가 나가니까 세상이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나니까 5분도 안 돼서 방송이 전부 터졌어요. KBS가 먼저 보도를 하니까 예. 다른 방송에서도 그다음 지금 그거를 없어진 준비하고 TBC라든가 네. MBC라든가 기독교 방송이 일제히 들고 같이 보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30분이 되니까 돌아가던 신문사 윤정기가 멈춰가지고 호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한 8시가 다 안 돼서 호해가 도착했어요. 방송국에. 이게 그만큼 유력이 대단했고 그래서 전 서빙국 고문실에 가서 얼마나 고문을 당할까. 이것만은 내가 고민했지 죽는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걸로 알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보도를 하고 나니까 기영사 담당자가 당장에 목을 치라고 그랬어요, 저를요. 그게 보도국장이 지금 가야 할 목을 치고 나면은 KBS 그라도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기강되어 있는데 기자들 전부가 일어나서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는 수습하기 어렵다. 그러니 어차피 우리가 언론인 해직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제 1차로 치겠다. 그래갖고 제 1차에 5명을 치는데 제가 들어가고 7월 달에 쫓겨나게 됩니다. 아, 5월 21일 날 보도가 되고 예. 2달 뒤인 7월 달에 예. KBS를 쫓겨나게 되시죠. 예, 예. KBS에서 그 해직이 되시고 난 이후에 네. 복직 투쟁을 오랫동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복지 투쟁을 하는데도 좀 말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기자들은 17명, PD 등 일반 행정요원이 120명이 해직되었어요. 그런데 기자협들 모임에서도 복직투쟁위원장을 저를 선정했고 그 120명이라는 기자회의 그 모임에서 또 투쟁위원장을 저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걔 기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네. 예. 그래서 하도 그 어려우니까 따르고 있으면 따라오고 빠지자고 빠져 했더니 한 4, 5명이 따라오고 네. 그 나머지는 따라오지 않아서 그냥 우리끼리 투쟁했지만은 결국 10명은 다 같이 먹었어요. 네. 처음에 KBS에서 30명만 명단을 넣으면 다 복직시켰다. 근데 네. 장두원이가 명단을 써내라.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선 120명 명단을 넣으면서 120명의 마지막에다 제 이름을 넣고 이 순서대로 발령을 내라 그랬어요. 그때 장동희가 빠지면 발령 못 낸다고 저를 이제 포함시켜서 발령을 내겠다. 그럼 120명 다 해라. 그래갖고 제가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전원 복직을 했죠. 그래서 88년도에 복직하셔서는 원직으로 편집부에 복직을 하셨던가요? 아니에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노태우 대통령도 이제 백담사로 유폐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취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편집부에 계시고 어떻게 취재하셨냐 그랬더니 정치부 부장 배우 시절에 취재를 하셨군요. 근데 그 당시에 네. MBC와 KBS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리고 MBC에서 백담사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근황을 만나지도 않고서 가짜로 보도했어요. 오. 그러게 그냥 우리가 그냥 열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걸 보도할 수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장두원이가 가면 할 수 있다. 어허. 장두원이 말고는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저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도 KBS에서 두 크루를 줬어요. 하나는 용대리로 가고 하나는 그 오색약수로 가고 네. 백담사를 같이 침투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그 조건이 나쁜 오색약수로 가가지고 네. 거기서 해서 이제 백담사로 왔죠. 네. 백담사로 왔는데 뭐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예. 근데 그 마침 거기에 그 어느 부인 한 분이 거기에 쌀 대주는 분 있어서 네. 내 조카라고 하면서 같이 가야. 그래가지고 백담사로 들어갔어요. 그 백담사 잠입을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들어가고 그 당시에 도우수님이 전 대통령한테 가서 KBS 기자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대통령 오고 이순자 여사가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저를 붙잡고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죠. 그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그거 안 되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민정기 씨하고는 저하고 신문사에서도 같이 한 책상에서 근무하던 아주 가까운 처제예요. 어허. 예, 그러게- 민정기 비서관이 예, 예. 언론 출신이었습니까? 아유, 신문사 저하고 같이 쪽 정치부 기자를 했어요. 네. 민정기 씨가 취재한 거 있냐 그래서 취재한 거 없이 그냥 전 대통령 왔다 갔다 하면서 오색약수에서 밥 먹은 얘기, 스님들하고 얘기한 얘기 그것만 가지고 취재해서 내려고 그런다 했더니 그러면 하루만 기다려라고. 그러더니 민정기 씨가 바로 그날 부인이 팍팍 오는데 자기 차를 타고 백담사를 갔어요. 가갖고
사진을 100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 보도를 하는데 9시 뉴스부터 터지니까 방송 대상도 제가 받았죠. 네.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최초 보도를 해서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도 하셨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네. 그로 인해서 어떻게 죄를 받고 있는 네. 백담사 유폐된 현장을 가서 또 취재도 하고 네. 또 거기에서 얻은 사진을 가지고 보도를 함으로써 또 보도 대상도 받으시고 네. 그 2011년 5월 17일 날 네. 5.18 기념사 앞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을 하는데 그 5.18 당시 사건을 보도한 우리 장도원 차장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하자 예. 이런 결정을 했다고 예.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됐는지 참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국회 김영진 의원이라고 있어요. 광주 출신. 네, 있죠. 김영준. 그분이 김영진 의원이 유네스코에 그 유산을 갖다가 등재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분이 들어가지고 했어요. 예, 그 당시까지 봐도 그의 공산당들이 인필트레이트 해가지고 만들었다. 광주 사태를. 그렇게 해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중지했었어요. 네. 그런 것을 다시 가서 그 김영진 의원이 국회에서 총리에게 답변을 들어가지고서 스위스에 가서 그걸 제안해가지고 결국 그게 유네스코에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언론에서는 제가 최초로 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것이 장도원 집필뿐 아니고 당시 5.18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같이 5.18 관련 자료가 들어간 거죠. 네, 자료가 기록이 유산으로 등재가 되는데 같이 예. 개인으로서는 같이 등재가 됐던 말씀이죠. 개인으로서 이제 기자로서 최초로 이제 제가 등재되는 거죠. 네. 그럼 KBS는 그 이후에 언제 떠나시게 됩니까? 이제 아시아투데이하고 이제 인연을 맺으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한 4, 5년 쉬고 있었어요. KBS 퇴직하시고. 예, 쉬고 있을 때 아는 분이 아시아투데이 신문 아느냐고 해서 내가 잘 모른다. 그랬더니 그분을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우정준 사장님을 뵀어요. 네. 뵀더니 와서 근무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회장으로 와가지고 네. 이따가 조금 예. 언론인 출신이 부회장 한다는 게 걸맞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냥 주필 자리로 제가 네. 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우리 장도원 주필님 모시고 5.18 광주 민주운동과 관련된 얘기 또 그것을 보도하게 된 과정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은 언론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네. 하나씩 좀 좋은 재밌는 얘기를 좀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